빨간. 자, 수필 한 작품만 보고 마무리합시다. 선생님이 하루 이틀 알아온 사이가 아니니까 수필하면 무슨 얘기 할 거야 내가? 그거 특징. 그 특징을 뭐라고 불러? 그 수필의 출제 포인트. 사람이 뭐가 말이 안 돼. 개성. 오케이. 그래서 개성을 묻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했었지. 첫 번째로는 표현상의 특징. 똑같은 대상이라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 뭐 만연체, 간결체 같은 문체적 특성도 포함되고, 혹은 뭐 수사법도,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 방식이라고 하지. 이런 표현적 특징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근데 결론적으로 이 수필은 이걸 내는 거잖아. 소재에 대한 태도라는 거. 작품을 읽으면서 이 작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시라. 우리 당장 우리가 치렀던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자. 수능 특강에서 용풍 배웠던 거 기억나지? 용이 게으름이라는 뜻이었고 풍은 풍자한다는 뜻이었어. 그래서 게으름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수필을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배웠었다? 근데 그런데 출제되는 문제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조용이라는 작품이 나왔었어. 기억나? 9월? 그래 9월. 그래서 조용이라는 작품에서는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뭐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관조와 여유를 의미하면서 우리에게 긍정적 가치를 줄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작품이 이어졌었잖아요. 오케이? 문제 출제의 원리는 그거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문제 출제 트렌드는 전체 영역을 잘 살펴보면 현대시,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소설, 그리고 마지막에 극수필이 있는데 극수필 중에서 극은 나온 지 좀 오래됐지, 그치?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수필이 뭐랑 연결돼서? 보통 갈래복합이라는 영역으로 연결돼서 고전시가나 혹은 현대시랑 연결돼가지고 묶음 문제로, 즉 복합지문으로, 갈래복합지문으로 많이 등장한다는 거 그걸 염두해 두시고요. 수필들은 차분하게 작품들이 나올 때마다 해석해 나가면서 뭘 중심으로? 소재 중심으로, 그치? 읽어 나가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볼 작품은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이라고 하는 작품이야, 그치? 자, 그러면 일단은 당신이라고 하는 청자가 설정됐어. 그리고 그 사람이 나무를 더 사랑한대. 그럼 이게 뭐에 대비해서, 뭐와 비교해서 나무가 더 소중한 존재인지 한번 읽어봐야겠죠. 자, 쭉쭉쭉 따라가면서 소재 찾자, 그리고 태도 찾자에. 오늘은 당신이 가르쳐준 태백산맥 속의 소감이 나무 소나무 숲에서 이 엽서를 띄웁니다. 잠깐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엽서를 띄운다 라는 표현을 썼네요. 작품이 무슨 형식을 띠고 있다? 서간문, 편지글 맞아요. 순 우리말로는 편지글이라고 하고, 이걸 되게 있어 보이는 한자로 표현하면 서간체라고 부르죠. 서간이 편지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소강리 소나무 숲에서 엽서를 띄우는데요. 아침 햇살이 빛나는 소나무 숲에 들어서서 보니까 당신이 사람보다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을 알 것 같대요. 그러면 이제 이건 뭐 건이 전형적인 두 가식이죠, 그렇죠? 그 이유는 점점 밝혀지겠지. 200~300년짜리 나무들이 가득해. 온전히 바위에서 버티고 있는 것은 경이로웠어. 바쁘게 뛰어다니는 우리들과 달리 차이점. 오직 신발 한 켤레의 토지에 서서 이처럼 우러갈 수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고 경이었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소비하면서도 무엇 하나 변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나무들은 고작 신발 한 켤레 정도의 공간만 차지하고 있으면서 많은 것을 이뤄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나는 뭘 느꼈다? 엄한 스승 같은 느낌을 가졌다. 그러면 여기까지 읽고 나면 이 작품의 작가가 뭐가? 소나무가 대비되는 소재구나. 소나무를 통해서 작가는 뭘 얻게 된 거야? 깨달음을 얻게 됐어. 소나무는 나에게 스승이야. 근데 뭐가 스승이냐? 더 적게 가지고도 더 많은 것을 보여주는 존재라는 거. 이런 말합니다. 어젯밤 벼랑개를 쳐다볼 때마다 100원씩 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나네요. 오늘은 소나무 한 그루 만져볼 때마다 돈 내야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얘가 주는 그 가치가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겠지? 정말로 돈 내라는 얘기는 아니고. 사실 서울에서는 그보다 못한 것을 그보다 비싼 값을 치르면 이거 냄새가 좀 이상하지 않냐? 그치, 끄는 게 낫겠지. 이거 오랜만에 해서 어려워. 근데 오늘 너무 추워요. 춥긴 추워.
요즘 날씨가 미쳐가지고 온도도 막 2도, 3도 이러고 나는 요 타이밍이 감기 걸려서 개개되게 딱 좋은 타이밍이니까 조심해. 맞아요. 조심해. 이렇게 뭐 담요 들고 다니고 목도리 하고 다니고. 막 그래. 작년에 이런데 누가 해? 그러니까 이런 때라니까 항상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있어. 자 아무튼 언젠가는 경복궁 보훈공사 현장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조선의 궁제를 찾는 것이 나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오늘 여기 와보니까 경복궁 복원하는데 11톤 트럭 500대라고 하는 엄청난 양의 소나무가 다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소나무가 없어져 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도 기어이 소나무로 복원한다는 것이 무리한 고집은 아닌가. 바로 인간의 욕심은 아닌가.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거는 에피소드잖아, 그치? 에피소드를 통해서 깨달음의 내용을 전달하고 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소나무는 최소한의 것만 가져. 그치? 자신이 존재하기 위한 땅만 가집니다. 그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생명을 키워내고 수많은 존재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며 다른 존재에게 나무라는 목재를 주는 존재가 돼버렸잖아.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계속해서 더 원한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 우리 소비라고 하죠. 소비 중심적 인간 문화에 대한 비판? 이렇게 해버리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오케이. 계속 가봅시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고난에 참 몇백만 년의 세월을 잘라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생각 없이 잘라내고 있는 게 과연 소나무뿐이겠습니까? 없어도 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없어도 안 될 것들을 마로 잘라내고 있는 것. 아예 심하면 사람자를 잘라내는 일마저 서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위의 유일한 생산자는 식물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동물은 완벽한 소비자고 최대의 소비자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산한다고 하는 것은 원유를 생산한다, 그지? 뭔가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건 실은 땀 파묻혀 있는 걸 소비하는 거야.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인간이 지니고 있는 소비 중심의 삶에 대한 비판을 여지없이 쏟아내고 있는 거구나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소나무 숲 안에서 들어와서 생각하게 된 것은 소나무는 저렇게 적은 것만 가지고도 더 많은 걸 주려고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소비 중심 존재인가 하면서 마치 쌀로 밥을 짓는 일을 두고는 밥의 생산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랑 똑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의 주체이며 급기야는 소비의 객체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사람인데 자연을 오로지 생산의 요소로 규정하는 경제학의 폭력성이 이 소강리에서만큼 분명하게 부각되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이으로 갑니다. 산판일을 하는 산판일이 뭐지? 산에서 하는 일이니까 나무를 베는 일을 말하는 거야. 산판일을 하는 사람들은 나무 그루터기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산에서 그 잘린 부분에서 올라오는 나무의 노기가 사람을 해치기 때문이죠. 어찌 노하는 것은 소나무뿐이겠습니까? 산천의 아우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소나무는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풍상을 같이 겪어왔던 존재. 사람이 태어나면 소나무 가지를 꽂아서 부정을 물리쳤고 사람이 죽을 때는 소나무 관에 누워서 솔밭에 묻히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무덤 속에 하늘 달래주는 것은 은은한 솔바람인데 솔바람뿐만이 아니라 솔빛이나 솔향 등 그 무엇 하나 우리 정서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오케이. 지금 이 말은 소나무라는 존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지니고 있어 라고 알려주는 것이 그지? 뭐 어려운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게다가 우리는 소나무에는 고고한 절개죠. 절개의 상징으로도 우리의 정신적 기둥이 되고 있어. 오케이? 소나무는 또 우리의 정신적 기둥이기도 해. 우리는 뭐만 하면 소나무처럼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지. 금강송의 고든 둥치뿐만 아니라 남서지의 굽어 있는 나무에서조차 우리는 절개를 생각하는데 오늘날의 상품 미학과는 전혀 다른 미학을 우리는 일찍부터 갖고 나왔죠. 그러면 이거 봐봐. 요 소나무는 또 한 번 뭐랑 대비있는 거야? 오늘날의 소비 문화랑 대비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오늘날의 소비 문화는 어떤 스타일인데? 말 그대로 소비를 위한 소비, 불필요한 소비 이런 것들 말하는 거잖아, 그지? 아까도 말했었지만 소비하기 위해서 소비하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 건데 소비하고 그러면서 많은 양의 물건들을 없애버립니다 라는 얘기 하면서 나는 문득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은 자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네요. 그죠? 이제부터는 집중해서 보자고. 진정 사랑하는 것이 소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소나무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소나무 같은 존재가 되길 바라는 거였구나.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지금쯤 서울거리에 자동차 속에 앉아있을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럼 봐봐. 여기서 계속 당신이라는 존재가 나왔는데 이 당신은 정확하게 특정한 누군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느꼈지? 이 말은 지금 누구에게 해주는 거야? 우리 도시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주는 얘기로구나 라는 걸 이제 느낄 수 있겠죠? 자동차 속에 앉아있을 당신을 생각한다고 했어. 앞에서 나에게 뭔가 우리 이 작품의 작가에게 좋은 얘기를 해준 그런 나도 있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소비적 삶을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야. 그러면서 동시에 외딴 섬에 갇혀 목말라하는 남산의 소나무들을 생각했죠. 남산 소나무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자손들이나 기대겠다는 체념으로 무수한 솔방울을 달고 있다는 당신의 얘기.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거든?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야? 우리에게 이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암담하게 만듭니다. 그 선생님이 혹시 예전에 우리 수업할 때만 얘기해줬습니다. 선생님 집에 난초 기른 얘기? 지금은 겨울에 얼어 죽었더라고요. 슬프지만. 얼어 죽었는데. 아니 이거 해준 거 기억나? 왜 집에 난을 키웠는데 꽃향기가 너무 좋아서 그냥 트럭으로 갖다 줘도 다른 인공적인 향이랑 바꾸지 않겠다고 했던 게 있어. 그러니까 난이 처음에 선생님이 꽃을 피우길래 너무 좋다. 어떻게 하면 꽃을 피울까 하면서 처음에 꽃을 우연히 피우고 나서 막 물도 열심히 주고 막 잎도 한번 닦아보고 그랬거든. 근데 딱 꽃이 안 피는 거야 몇 년 동안. 왜? 왜지? 라고 하면서 에이 시들했나 봐 나도. 처음에는 한 1, 2년 뒤에 정성을 들이다가 시들했더니 또 이제 꽃이 피는 거야. 그리고 그때 검색해서 알았어. 난이 꽃을 피우는 이유는 죽음을 준비하는 거다. 죽기 전에 말 그대로 자손을 퍼뜨려야 될 거 아니야. 뭐 수분이 이루어져야지 이제 또 다른 곳에 자신의 어떤 씨를 뿌릴 수 있게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좋은 향기를 풍기는 꽃을 피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을 감지했을 때 그런 걸 느낀다는데 소나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소나무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산에 있는 소나무가 진짜로 고사리 위기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이래요. 아니. 센스베이. 난 죽었어. 슬퍼 그래서. 너무 막혔나 봐요. 난 이 정도는 버티겠지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고난을 주려고 했는데 그 고난이 좀 빡셌나 봐요. 왜냐면 밖에 영화였거든. 밖에 나갔거든. 왜 나는 그 야생에서 잘하잖아. 영화라고 해서 무조건 죽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었어. 근데 딱히 그런 건 아니었나 봐. 물도 제대로 주고 했었는데 그래요. 내가 바보였지 뭐. 아무튼 여기 이 나무의 세계에서도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가 뻗어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뻗어온다는 얘기죠. 나는 마치 꾸중 듣고 나오는 아이처럼 산을 나왔습니다. 솔방울 한 개를 주워 들고 내려오면서 난 생각했죠.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이 솔방울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소생했다는 진화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나무를 사랑한다면 솔방울도 사랑해야 되고 솔방울들의 끈질긴 저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솔방울은 무슨 뜻이 되는 거야? 솔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소나무가 아니지. 하지만 먼 미래에 소나무가 될 수 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지. 그럼 이거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말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젠가 붓글씨로 써드렸던 글귀를 역사 끝에 적습니다 하면서 이제 작품이 뭐 장문 끝나는 장면이 있는데 요건 이제 끝에 한 2줄 정도가 생략되어 있어서 이건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이 되고요. 좋아요. 일단 지문의 내용은 여기까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작품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라는 얘기야? 소나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보면서 거기서 연결되는 여러 가지 심상들을 떠올린 작품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자 이제 보조자료를 잠깐 활용, 시간이 없으니까 찝어드릴게요. 보조자료에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가 달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두 번째 녀석을 보면, 사장님 035 당신이 더 나무를 사랑하는가 달 사장님 그치? 거기에 두 번째 페이지에 교과서 학습활동 연구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것 뭐예요? 소광리 소나무 숲에서 깨달은 것이라는 게 나와 있을 거고 총 4개의 소재가 나와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작품의 중심축이 되는 거잖아. 뭔가를 관찰했어. 이 사람은 소나무 숲에 갔어. 그래서 소나무 숲에서 나무들을 보면서는 인간보다 훨씬 생산적 존재구나 깨달았고, 경복궁 보건공사 현장을 보면서 생각하면서는 경제학의 폭력성을 생각했고, 산판이를 사는 사람들의 불문제를 생각하면서는 우리 소나무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생각했고, 마지막 남산 소나무를 생각하면서는 현재의 무한 경쟁 사회에 대한 안타까움을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내용 요소 전달하면서 이런 모든 사건들에 대해 모든 관찰 결과에 대해 뭔가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문제 접근하면 딱히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셨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뒤에 문제는 슈퍼패스. 뒤에 7, 8, 9번 남았는데 시 몇 편하고 짧은 작품 몇 개밖에 없어서 금방 끝낼 수 있을 거라고 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이제 7, 8, 9를 마저 끝내고 나서 적용학습을 시작할 테니까 자, 어떻게 오시냐면 다음 시간에는 문학 파트에 적용학습 있지. 어딘지 알지? 적용학습의 각 1, 2번 작품을 풀어오세요. 다 풀어놨어? 야, 선생님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참고로 오기 전에 한번 복습 작업을 해놓고 시작해요. 그래야 빨리 볼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러면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박공하시고요. 열심히 보고 다음 주에 봅시다. 내일 쉼?